안녕하세요. 화정입니다. 소박한 제 시와 수필 낭독방을 찾아와 주시고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잠시 마음의 산책길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97번째 글은 아끼고 아껴두고 싶은 그 날이라는 수필입니다. 제가 소박하게 수필집과 시집을 각각 한 권씩 냈는데요. 사실 가족들은 제 책에 대해서 시큰둥했습니다. 반면에 제 여고 동창 친구들은 환호하면서 출판 기념회를 열어주었지요. 친구들은 제 책을 읽고 경청하고 웃고 울고 손뼉을 치면서 마음을 나누었습니다. 그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들어보세요. 아끼고 아껴두고 싶은 그 날. 누구에게나 마음속에 아껴두었다가 혼자서 꺼내보고 싶은 사람이 있듯 아끼고 아껴두었다가 가슴에 스산한 바람이 일 때 또는 홀로 섬에 남겨진 것 같은 외로움이 찾아들 때 꺼내보고 싶은 장면들이 있다. 눈깔 사탕을 아껴가며 한 입씩 빨아 천천히 삼켰던 어린 날처럼 오래도록 달달함을 녹여 음미하고 싶은 것들이 있는 것이다. 아직 찬바람이 가시지 않은 3월 초순, 친구 K가 집을 사서 이사를 하였고 여고 동창생 7명을 초대하였다. 사업을 이끌어가는 사장님이어서 그나마 여유가 조금 생기는 토요일을 잡아 놓았다. 집안일을 전적으로 하는 주부가 아니므로 음식을 만들 시간이 없을 터 밖에서 먹고 들어가자는 친구들의 제안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걱정일랑은 내려놓으라고 일침을 놓았다. 그런 친구였다. 무슨 일이든 어떤 일이든 안 된다는 부정적인 생각보다는 할 수 있어 라는 긍정적인 생각으로 세상 길을 열어가는 친구였다. 그녀는 5년 전 남편을 떠나보냈고 그늘이라고는 찾아지지 않는 따가운 세상 땡볕 아래 홀로 내던져졌다. 그럼에도 힘든 내색 없이 은행나무 뿌리처럼 굳건하게 뿌리를 내리며 살아내는 중이었다. 그즈음 나는 자잘하고 소박한 일상생활을 기록해온 글을 정리하여 술래라는 수필집과 다알리아라는 시집을 냈다. 책을 좋아하는 주변 사람들에게 한 권씩 나눠주려던 참이었다. 이번 모임 친구들이 첫 번째 대상이 될 터였다. 친구들 자녀의 이름이며 세세한 가정사를 꿰고 있어 늘 세심하게 배려심을 발휘하는 친구 H가 그것을 놓칠 리가 없었다. 집들이 겸 출판 기념회를 갖자는 제안을 내놓았다. 책을 쓰고 거기다가 욕심을 내어 편집하는 일까지 했으니 내 건조한 눈과 시원치 않은 체력으로는 무리였다.
근 2달여를 감기와 대상포진과 눈병과 싸웠다. 아기를 낳듯 공들이고 애써서 책을 출간하였지만 미숙아를 낳은 기분이었다. 부끄러웠으며 숨기고 싶었다. 베란다 한쪽 구석에 책 박스를 팽개쳐 놓은 지 2달이 지나가고 있었다. 거기다가 내 책에 대한 가족들의 미미한 반응으로 내 마음이 젖은 걸레처럼 처져 있었으니 친구의 출판 기념회라는 말은 축축해진 나를 보송보송하게 말려주는 찬란한 아침 햇살이었다. K가 이사한 집 현관 입구와 거실로 향하는 복도에 걸린 그림 2장이 눈길을 끌었다. 봄인 듯 흰빛의 자작나무가 줄지어선 연두빛 풍경화와 한아름의 연보라빛 구절초꽃 화폭이 자연 그대로를 옮겨온 빛깔과 구도였다. 과장되거나 부족함이 없는 연륜이 묻어나는 그림이었다. 역시 미술을 전공한 딸이 있는 집은 다르다는 것을 느꼈다. 음식을 차리기 전 교자상은 야자수 잎사귀처럼 생긴 푸른 나무 줄기로 치장을 해 놓았다. 바쁜 엄마를 대신해 그녀의 딸이 오늘의 음식을 준비했단다. 한상 가득했던 접시들을 우리는 깨끗하게 비워냈다. 돌나물 물김치의 맛은 수십 년 부엌을 지켜온 주부인 우리의 손맛을 무색하게 했다. 축하해, 축하해. 친구들이 열렬하게 박수를 보냈다. H가 프리지아 꽃다발을 내밀었다. 한 묶음이 아니라 한 아름이었다. 출판 기념회 선물로 무엇을 받고 싶으냐고 물었을 때 나는 서슴지 않고 프리지어 한 다발이면 족하다고 말했다. 선명한 노랑 빛깔과 아직 덜 핀 싱그러운 꽃망울과 향기로운 꽃내음을 나는 사랑해 왔다. 집들이를 하는 친구 K에게는 그녀 모습을 꼭 닮은 꽃송이가 아기자기한 분홍빛 장미꽃 한아름을 안겨주었다. 자잘한 풀꽃들이 그려진 컵 세트도 선물 받았다. 함부로 내놓고 싶지 않은 기쁨의 순간이었다. 두고두고 눈을 감고 떠올릴 감사와 행복의 날이었다. 10여 년간 글을 쓰는 모임에 드나들면서 나는 자연스레 출판 기념회에 참석해 왔다. 오랜 시간 공들여 썼을 작가의 글을 낭송하는 시간은 기본적으로 소중하게 진행되어야 한다는 게 나의 생각이다.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짧고 형식적일 뿐만 아니라 듣는 사람들의 태도는 어수선했다. 먹고 마시고 끼리끼리 이야기를 나누는 일이 오히려 그날 모임의 주제 같았다. 서로 작가의 글이 미진해 보여도 작가는 알맞은 표현과 낱말을 찾아내기 위해서 여러 날 여러 밤을 숙고하였을 것이다. 최소한 그 노력의 시간들은 인정되고 존중되어야 하지 않을까. 반면에 내 친구들은 어떠했는가. 내 책을 대하는
친구들의 눈길과 손길에는 따스함과 소중함이 묻어났다. 한 사람씩 돌아가며 수필과 시를 낭독하였다. 무덤덤한 듯 낮은 목소리로 편안하게 글을 읽어 듣기에 좋았던 친구 HY는 무려 3편을 읽었다. 얼굴만큼이나 목소리가 명랑하고 감수성이 풍부한 H는 2편을 정감 있게 낭독하였다. 대화체에서는 성우처럼 실감나게 읽어 우리를 이야기 속으로 안내하였다. S의 책을 읽는 자세와 목소리는 나를 피식 웃게 하였다. 초등학교 시절 선생님과 친구들 앞에서 소극적인 자세로 잔뜩 긴장하여 책을 읽던 내가 엿보였기 때문이다. 한 땀 한 땀 술을 놓듯 한 문장 한 문장 또박또박 읽어내려는 모습은 오히려 듣는 이의 마음을 저녁바다 잔물결처럼 고요하게 일렁이게 했다. 그림 그리기에 흠뻑 빠져있는 친구 G 역시도 특별한 감성의 소유자다. 자신에게 와 닿는 문장은 서너 번씩 반복해서 읽었다. 어떻게 이렇게 쓸 수가 있지? 역시 달라. 작가는 달라. 내게 최상의 칭찬을 안겨주었다. 친구 K의 남편이 암으로 고생하시다가 돌아가셨고 그 이야기를 소재로 쓴 수필을 K가 읽을 때는 모두가 훌쩍였다. 물 한 병 없이 자드락길을 올라 물이 간절하게 필요했던 그때 선뜻 물과 사과를 건네주던 사람이 등장하는 수필을 읽으면서는 그 사람에게 다시 한번 감사하는 시간이었다. 낭독하는 친구들이 목소리를 녹음해 놓지 못한 것을 두고 후회하게 된다. 그날 친구들의 목소리 속에 들어있던 나에 대한 사랑과 관심을 어찌 잊으랴. 다행스럽게도 친구 H가 그날 짧은 동영상 하나를 남겨주었다. 친구 5을 앉혀놓고 아이 이뻐라 우리 친구들 곱고 착해 보이고 아름다워 내 친구들 이렇게 넓은 집을 샀으니 축하해. 소중한 시집과 수필집을 냈으니 축하해. 이렇게 H는 종달새처럼 지절거렸고 우리는 그 어여쁜 말에 신이 나서 종달새처럼 기쁨의 높은 소리로 지절거렸다. 한동안 나는 그 동영상을 적어도 하루에 한 번은 듣고 보았다. 혼자 실실거리며 웃고는 했다. 당연히 그날의 일들이 차례로 영상처럼 나를 지나갔다. 가슴에서 버석거리는 소리가 그치지 않을 노년으로 갈수록 이 영상은 얼마만큼 감미로운 위로이며 행복이겠는가. 봄날 나무의 물간부로 오르는 물처럼 얼마나 촉촉하게 나를 적실 것인가. 오, 아끼고 아껴두고 싶은 그 날 2018년 3월 10일